연일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도 그 뭐라 그럴까 표현을 한다고 할까요? 네. 조폭 연루설 관련해 가지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뭐 방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제작진의 8년 만에 또 글을 통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SBS 노조가 입장 표명을 또 다르게 하게 됩니다. 언론 독립 침해다라고 반발하니까 또 여기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게 좀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오며 가며 펀치를 날리는 모양새로 다른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거든요. 근데 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이게 언론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한다면 과일 깎는 칼, 과도나 수술실 칼처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만, 언론이 만약에 돌변해서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악마화를 한다면 이건 바로 흉기로 돌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당시에 이제 2021년도 그 대선이 한창일 때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시작이 됐던 여러 가지 뭐 조폭 유착설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영하 변호사 최초의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 판결이 나왔으니까 네. 이쯤 되면 좀 당시에 의혹 제기를 근거 없이 했던 쪽에서는 좀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 말씀하시는데, 제작진에선 사과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또 노조에서는 이걸 가지고 또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제작진이 사과를 한 것도 나름의 결단이고 용기인데 그 그러니까요. 용기가 오히려 더 퇴색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마땅히 도둑이 있어가지고 도둑을 잡았는데 도둑이 이거 왜 도둑을 길들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이런 과거의 묵은 때를 좀 벗겨내고 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그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무당파 평론가로서 좀 차분하게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무당파 그거 빼고는 설명 잘 안 돼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 한 발짝 벗어나서 당분이 얘기해야 없어요? 되니까. 무당이라 당분이 없어요? 설탕이 없이. 정말 힘들다.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진영률을 웃어줄만도 한데. 나 웃었어, 나 웃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몇초 침묵했잖아. 그치. 그 진영놀이를 좀 떠나서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를테면 뭐 한동훈 첼리스트 건이나 줄리 건, 이게 양 진영이 상대를 이제 공격할 때는 세게 합니다. 뭐 그렇긴 한데, 저는 이 질문은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는, 권력자 앞에 언론은 언제나 약자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언론이 언제나 약자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네. 언론인들은 이럴 때 이제 권력 감시, 뭐 국민의 알 권리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때로 넘겨짚고 칩니다. 조폭 뭐 변호를 했으면 조폭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 이제 부적절하죠. 그리고 그럼요. 언론 스스로 자신들이 강자일 수 있다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게 이거랑 연결을 해보면 좀 PC 논리입니다. 사회적 강자와 사회적 약자를 구분하고, 사회적 약자의 문제 제기 방식은 언제나 옳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전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언론이 스스로 늘 이제 뭔가 감시견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으면서, 그 권력자는 강자고 나는 약자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좀 패도 된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건 맞아요. 그리고 언론이 그 강자와 약자의 스탠스를 선택적으로 취했기 때문에 맞아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요. 어쩔 때는 강자인 것처럼 언론한테 니들이 대들어라는 식으로 선택적인 거야. 펜을 휘둘리기도 하면서 어느 순간 어머 권력이 우린 우리를 약자고. 건드려요. 저희는 약자인데요. 라면서 그렇죠. 그냥 그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스탠스에 더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자니까 좀 몰아가게 해도 된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그 페미니즘의 방식과 좀 비슷합니다. 슬쩍 껴넣어봅니다. 이게 우리가 사회적 약자니까 좀 몰아가게 해도 되고, 저 권력자는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는 거 비슷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언론의 어떤 몰아가기 사례 중에 하나로,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어떤 변호사가 뭔가를 변호하면 그걸 편드는 것처럼 인식했나요? 그거는 너무 그러니까 악마의 변호인 경 변호사도 계신데. 아니, 진짜 변호사도 계신데. 최근에 그 민주당 경선에서도 공천에서도 조수진 변호사가 누군가 성범죄자를 변호했나? 뭐 그런 그러게. 이유로 비판을 받았어요. 진보 언론에서 두들겨 팼어요. 사실 저는 조수진 공천을 변호사가 그때 지금 못 받게 된 상황까지. 그렇죠. 예. 조수진 변호사가 지금 우리 뉴 이재명과 다른 성향이실지도 몰라요. 난 모르겠는데 그럴지라도 그건 매우 부당한 공격이었습니다. 부당하죠. 그분들에 대한. 무슨 변호한 1억 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느 누구는 변호받을 권리가 있는 건데. 당연하죠. 무슨 그럼 소리를 하는 상충되는 거예요. 거죠. 예, 모순이 예. 되는. 그러니까 그럼 뭐 강력 범죄자를 의사가 고치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문화를 하나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의 비슷한 것들이, 제가 요거 하나까지 오늘 얹고 들어갑니다. 안희정 옛 지사가 출소했을 때 옛 동지, 옛 친구로서 가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나갔다고 두드려 팼습니다. 어디를 나가? 나가는 출소했을 출소하는 때. 장면을 예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떤 그런 뭔가 성범죄, 뭐 조폭 이런 것들에 대한 성역화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분위기를 몰고 가면 이렇게 조폭을 변호하면 조폭이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게 옳고 그름을 걷다가 되는 그렇죠. 거지. 그냥 단순화하고. 그렇죠. 그렇게 납작해져 계속 모든 그럼요. 평론에 있어서. 그런 문화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메타 비평적 얘기를 좀 얹어 봅니다. 굉장히 날카롭네요. 근데 지 네. 평론에 대해서 메타라는 것까지 아니 메타는 예. 그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넓게 보는 아니, 뭐 있어 보이게 말하는 거잖아요. 예, 좋은 예. 단어예요. 죄송합니다. 메타. 예, 예. 아, 좋은 좋습니다. 단어고. 아니 근데 미안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뭐 지금 ABC 분류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판했듯이 네. 너무 단순하게 했을 때 나오는 부작용 아닌가 싶고 전 이걸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검찰 개혁 관련돼서 우리는 정책을 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책을 논할 때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은 너 검찰 앞잡이지. 저는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야 너 경찰 앞잡이지.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네네. 뭐 예를 들어 뉴 이재명 얘기할 때 야 너 갈라쳤잖아. 저 ABC 분류법에 대해 가지고 갈라쳤다는 비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아까 우리 이석현 평론가님 아주 중요한 부분 짚어주신 것처럼 어떤 사안들을 굉장히 단순화해 가지고 이분법으로 나눠요. 선악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 나눈 사람이 스스로 정치적 이익을 다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러면 그런 식의 좀 저급하고 저열한 방식을 써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다면 그 우리 사회의 소는 누가 키웁니까? 저는 그런 절절한 마음으로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많이 동의를 하고 우리 사회가 조금 우리 인간 세상이라는 게 한 개인의 인생도 그렇게 무자르듯이 모든 그럼요. 사안을 다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사, 우리의 이웃의 이야기, 우리의 제도의 이야기도 무자르듯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고 네. 그래도 우리 이석현 평론가님처럼 저렇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굉장히 필요한 시점 아닌가 제가 싶습니다. 위험한 얘기를 했나요? 아니요. 사실 근데 용기까지 용기의 선두주자는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이었기 아. 때문에 전 신용기죠, 신용기. 전용기 의원에 이어 좋네요. 용기 벨트. 받아줬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서로를 존중하고 힘들다, 띄워주는 힘들어. 자세가 아 필요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방금. 아, 그래요? 가지고. 만족하셨다니 넘어가죠. 다행입니다. 너무 따뜻하고요 이 시간이요. 누구라도 만족하면 됐죠. 예,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